실은 간첩들이 꽤 많아요. 네, 도끼에 이제 막 피 묻은 거 있잖아요. 그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사무실 보내는 경우 되게 많고. 올리비아 하스라고 알아요? 올리비아 하스 같이 생겼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앞으로 막 달리는 거 아니겠죠? 어디 가나 다 이거 하잖아. 그럼 뭐 다죠? 다음부터는 이걸로. 가위바위보에서 맞기 할까요? 그건 싫어. 네,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실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라고요. 제 고향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 네, 어디? 해룡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우, 제일 네. 꼭대기네. 어떻게 아세요? 북한도 아세요? 북한 잘 알지. 내가 사랑의 불시착 출연했는데. 맞다. 같이 출연하셨잖아요. 네, 마주치지는 못했었거든요. 같은 씬은 안 네네, 했어, 우리가. 네, 맞아요. 나는 네. 나만의 그 손예진 아빠였으니까. 네네, 뭐만 맞아요. 저는 봤지. 북쪽 새댁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거의 뭐 7년 정도 살다가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뭐 대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다가 제가 뭐 또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채널 A에서 하는 북한 관련된 이제 예능. 네, 10년 정도 하고 있어요. 그죠? 고정으로.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제가 또 배우의 길을 걷게 돼가지고 또 지금은 배우로서 또 살고 있습니다. 반가운 거. 이쁘네, 코가. 감사합니다. 살짝 했습니다. 살짝. 그래? 잘 됐네. 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코가 이뻐. 선생님 훨씬 더 예쁘세요. 아, 그래? 네, 난 안 멋있어요. 했어. 이북에 있을 때도 거기서 또 배우 생활을 했나? 아니요, 저는 실은 북한에서는 한 12살까지 살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런 활동은 꿈도 못 꿨고 제가 북한에 만약 있었더라면 제 토대가 너무 안 좋아서 절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이. 토대. 그걸 따진대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실력 있고 이래도 이렇게 족보를 봐서 약간 거기 이제 체제에 반한 사람이 있으면 출세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동경대 출신이시거든요. 네, 대단하시네. 일제 때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대학교 졸업하시고 저희 할머니도 이제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김책 쪽에서 이제 의사생활도 하고 하시다가 아, 대단하시네. 네, 거기서 이제 김일성한테 이제 뭐 좀 사회적으로 책이 잡혔어? 네, 사회적 회장을 하셨는데 대학에서 어. 근데 좀 반하는 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질문도 막 하고 막 김일성한테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모든 그 가족들이 다 잘 끝으로 잘 가셨군요. 끝으로 이제 예, 추방된 거예요. 김책 대학에서 책이 잡혔구만. 네. 아, 맞아요. 참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직업이 이제 다 배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왜 시스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배우가 되겠다 아니면 가수가 되겠다 이러면 학원도 다니고 좀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나? 있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 있어. 더 살벌하면 더 살벌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운명이라는 건 북한에서는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릴 때부터 어떤 눈치채요, 색깔. 어린애가. 우리 집은 토대가 이 정도니까 나는 여기서 더 성장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면 그 순간 그냥 포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집은 이 정도의 토대가 좋으니까 난 뭘 해도 되겠네? 라는 그걸 이제 또 인식을 하잖아요. 당에서도 다 알아봐요. 좀 기량이 되고 또 예쁘고 이런 애들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거든요. 학교에서도 뭔가 서클반이라는 게 있는데 서클반에 이제 편성시켜가지고 걔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잘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네, 그러면 계속 그냥 평생 동안 걔는 그냥 서클부에서 그것만 하는 거. 계속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더 막 출중한 애들은 이제 당에 이 평양으로 펴가고. 근데 얘기하는데 자꾸 너무 도영이만 보고 한다. 참 시샘을 그렇게 하시더. 자주 와, 다음부터. 네, 그럴게요. 고정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아라 씨가 고정으로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십니다. 공연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요. 교육기관은 있어. 그러면 그들이 나오면 네. 이런 거지. 우리나라는 대학로라고 하는 이제 공연장이 있는 뭐 대한민국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그런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북한에도 그런 공연장이 있는 네. 그런 문화 거리가 있나?
문화거리라는 거는 따로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선발됐잖아요. 얘가 이제 앞으로는 예술 쪽으로 간다라고 되면 한예종처럼 이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금성학원이라는 곳인데 금성학원. 네, 거기 이제 김정은의 와이프 리설주도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학원은 있어요. 네, 그 학원에서 좀 잘하고 하면 관현악단이라던가 이제 악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뭔가 민간인들이 그 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뭔가 우리 한국처럼 대학로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연극도 있나? 연극 재담처럼 우리는 재담, 만담. 네, 만담, 재담처럼 이제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영화도 보고 재담하는 공연도 보고 만담하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그 작은 소극장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마다 다 그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 안에서 뭐 하거나 학교 내에서 공동. 어떤 계기로 네. 배우가 되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제 토대가 너무 비천하고 타도 계급에 북한에서는? 속하거든요. 저는 북한에서도 완전 북한에서는? 최하급인 사람들 보고 타도 계급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층에 속했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얼굴을 그러니까요. 올리비아 하세라고 알아요? 알죠. 그래요. 올리비아 하세 같이 생겼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 아닌가? 막 이게 막 앞으로 막 갈리는 거 아니겠죠? 네. 선생님이 아까 왜 배우가 됐냐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비껴 나갔긴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실은 뭐 북한에서 그렇게 좀 안 좋은 계층에 살다 보니까 꿈이란 건 못 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제일 크게 큰 수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꿈이라는 거를 내가 실행할 수 있으니 북한에서는 꿈이라는 게 있어도 그걸 펼치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이런 꿈이 생기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장소와 그 장이 너무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데 처음에는 방송 이것저것 하면서 실은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나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똑똑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느 웹드라마 촬영하시는 감독님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아야 한번 우리 웹드라마 옛날에 그 6.25 때 넘어가신 북한으로 넘어가신 할아버지 얘기를 다루는 내용인데 한번 해보겠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 북한 땅 끝에서 우리 남한 땅 끝, 원래 땅 끝에 계시다가 땅 끝으로 가신 거예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치. 저는 그 땅 끝에서 살았었고 땅 끝까지 가서 또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럼 진짜 그 선녀. 해남에서 회령이네? 맞아요. 그렇지. 해남까지 가서 촬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의미가 있네. 마음도 너무 이상했었고 할아버지도 실은 저기 구례 쪽에 사셨던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북한 쪽인데 구례 분이시거든요. 네, 그쪽 출신이셔가지고 의미가 굉장히 컸어가지고 그 계기로 이제 감독님께서 연기를 좀 해보지 않겠냐, 더 구체적으로 좀만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이제 도전하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연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 이제 신변이나 이런 쪽에 보호를 받고 있나? 그 담당 그 형사님이 계시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다 이제 담당 보호관이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특수 감시 대상인 거죠. 왜냐면 북한 관련된 방송도 하고 북한 관련된 발언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은 간첩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데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협박받을 때도 있고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올 때도 있고요. 네, 그래도 그 주변에 어떤 분은 도끼에 뭐야? 이제 막 피 묻은 거 있잖아요. 그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사무실 보내는 뭐야? 경우도 되게 많고. 이북에서는 연애 같은 걸 자유스럽게 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네, 저 그 세대까지만 해도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개팅이나 이런 데 나가면 항상 누구 동무, 아라 동무 뭐 이런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연애도 항상 이렇게 남녀가
딱 붙어서 손을 잡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면 막 어른들이 막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오. 문란하다. 좀 그런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한류가 또 북한에서도 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USB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태양의 후예라든지 별에서 온 그대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연애할 때도 누구 씨를 한대요. 아라 씨를 하고 동무가 아니라. 네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조금씩. 네. 근데 남한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아주 심한 경우는 사형까지 뭐 받는다 맞아요. 그러는데. 시범 걸리면? 케이스에 걸리면 걸리면. 그 걸리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엄청 많죠. 엄청 많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 한류 드라마를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실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더 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본능상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 진짜 많이 그걸 훔쳐서 보고 막 이불 속에서도 보고 막 땅굴에 들어가서도 보고 막 이래요. 얼마나 그걸 보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걸리잖아요. 만약 걸리면 이제 옛날에는 막 그 있잖아요. 그 알판으로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를. 그 CD. 네, CD. CD. 네. 알판 귀엽다. CD. CD. 네, CD로 많이 봤었는데 네. 지금은 USB도 아니고 SD 카드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래. 딱 들어오면 무조건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걸. 네. 그래 걸리지 않으니까. 걸리면 무조건 처벌받아요. 온 집안이 그냥.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기계까지도 다 그냥 다 회수해 가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은 우리 중학교 때, 막 고등학교 때 담배 피다가 걸리면. 걸리면은 막 피다가 선생님 오면 그거 뭐야? 흥분어. 진짜요? 엄청. 연기가 나와.